자, 시간관리와 학습관리 시간표 작성법입니다. 자, 여기서는요, 내용이 그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요. 첫 번째 보면요, 이 학습점검 기록지부터 나옵니다. 학습점검 기록지. 자, 이게 학습점검 기록지라고 하는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 첫 번째 내용을 보실게요. 전 과목별 교재, 부교재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1 보시면요. 학교나 학원과 자율학습 교재까지 선정을 해봐라 라는 얘기고요. 특히 1-2번에 보면요. 보충 프린트물 과목별 유무를 좀 확인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시겠죠? 아래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대략해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 과목을 하나 볼까요? 자, 국어 과목을 딱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국어 과목 S는 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상 교과서인 것 같아요. 뭐 비상뿐만 아니라 워낙 주요 교과목 많지만 대표적으로 그냥 비상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 방과 후 수업이 있는데 부교재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율학습은 제가 기타 어떤 문제집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국어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습서가 있다는 거하고, 그리고 보충교재로 이제 문제집을 또 하나 갖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이 학생이 국어 과목을 위해서 공부하는 모든 참고서 교재입니다. 자, 두 번째, 쭉 내려가 볼까요? 그럼 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수학은 어떻게 써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수학은요, 자, 학교에서는 그냥 수완을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학교에서 보니까, 그다음에 보충교재, 아카데미를 보세요. 아카데미 보면 이게 뭐라고 써있는데 XX 돼 있잖아요. 이거 뭐냐면, 현 시점까지, 최근에 지금 보기에 지금 이게 준비가 지금 8월 말쯤 돼 있죠? 8월 말쯤 됐을 때, 1학기 동안 쭉 이 교재를 공부해 왔고요. XXX 친 거는 다 끝났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 끝났다는 책이에요. 이 책이 다 끝났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일품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적도 해당되는 교재가 또 따로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카데미, 이제 학원에서 일부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는데 아직 자체 교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학 공부하는데 아주 많은 교재들이 붙어 있죠. 마찬가지로 영어도 많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 겁니다. 자, 조사한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 조사하고 나서요, 자, 그럼 네가 이걸 정말 봤다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물어볼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도 확인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2-1 보면요, 교과목 진도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원 제목을 물어봐도 되고요, 요약이나 또는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국어를 만약에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뒷장 하나 볼게요. 자, 만약에 보세요. 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A라는 출판사의 교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그리고 A의 부교재도 따로 있어요 라고 했어요. 학교에서. 자,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자, 이게 특정일 날 마지막에 공부하고 뭐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춘향전 배운 것 같아요. 배운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뭘 배웠는지 몰라요. 반반입니다. 사실은. 그럼 춘향전에서 뭐 배웠니? 라고 물어보면 쭉 설명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설명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쭉 기록하는 겁니다. 부교재? 이번 주에는 부교재 공부 안 했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씁니다. 자, 근데 A를 보니까, 자, A는 학원입니다. 그쵸? 아카데미죠? 그럼 B라는 교재를 쓰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학원에서 프린트물이 또 있어요.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럼 B 교재에서 학원에서 뭐 배웠니? 그랬더니, 시험이 끝났거나 시험 직전 같은 경우, 시험 전에는 이제 학교 진도에 맞춰서 문제 풀이를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번엔 고전소설을 배웠어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만약 학생이. 그럼 고전소설을 뭘 배웠니라고 딱 물어보면, 대답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들을 대답하는 친구들은요, 복습이 된 친구들입니다. 수업 끝나고 5분, 10분이면 복습이 가능한 거예요. 뭐 배웠구나, 이걸.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하다못해 이렇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도요, 어렵죠, 당연히. 그런데 어떤 특정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복습은 이렇게 한 겁니다. 10분, 20분 또는 30분 정도 할애를 해서요, 그 문제를요, 전부 다 풀어보는 거예요. 특정한 문제, 한두 문제만. 이것이 바로 복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시간이 계속 누적돼 가는 건데요. 자,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다시 가면요, 어떤 걸 공부했는지 쓰는 겁니다. 교과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교재, 지참서 다 확인했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첫 번째 칸에 있는 요 내용을 다 썼죠. 다 쓰고 나면요, 자, 바로 일주일 후에 얼마만큼 진도가 나갔고 무엇을 시작했는지 요 칸을 다 채우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요렇게 앞에 했던 것과 두 번째 했던 것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친구가 얼마만큼 공부했는지 양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계산이 들어갑니다. 자, 3번을 보세요. 첫
적절한 학습 총량의 설정 이렇게 한번 하고 나면요 공부했던 양이 많은지 적은지가 표가 납니다. 누적되는 양이 있거든요. 자, 요걸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거를 일주일, 2주, 3주쯤 하다가 특히 요렇게 해주는 겁니다. 재학생들에게는요 해당 학교 상위권의 학습량 내지는 재학생들 중에서 상위권들은 얼마만큼 공부하는지 그 양을 한번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또한 고3에게는요 재수나 삼수생의 학습량을 비교해서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놀랍니다. 왜냐? 우리는 재수 삼수생들이 얼마만큼 목숨 걸고 정말 그 학생들의 목표가 얼마만큼 뚜렷한지 알기 때문에 그 학생들의 학습량을 되게 알려주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놀라죠. 자, 그런데 놀라는 게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3주가 가면 좋은데 이제 점점점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작성해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온라인, 즉, EBS 강의를 들을까요? 어떤 특별한 강의가 다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 전체 학습량을 보고 설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쭉 정하고 나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1주차에 했습니다. 1주차 하고요. 자, 두 번째 2주차에 이걸 점검을 합니다. 그럼 학습량이 어떻게 해요? 누적이 되어 있겠죠? 누적량을 쭉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서는 아마 저하고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 3주차, 4주차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학습 플랜을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주일 단위로 학습량을 누적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것이 일정하게 쭉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시간 플랜도 또 짜줘야 됩니다. 자,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